오늘 총 4분의 연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죠. 그래서 일단 대학 입시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예비고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영미 팀장님께서 고등부 담당하고 계시는 김영미 팀장님께서 30분 정도 진행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이제 원감님께서 30분 정도 진행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자사 이제 입시 면접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소 완성하고 면접 진행을 해야 되는 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희 김정희 시장님께서 설명을 진행하실 겁니다. 일단 대학 입시에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역시 대학은, 그러니까 대학 입시 자체가 고등학교를 잘 선택해야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하고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주셔야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 시작은 이제 위기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현재 중3 아이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대입을 치르는 마지막 세대인 거죠.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중2부터는 2028 대학 입시부터 변화된 입시로 치러질 거고요. 대학 입시가. 그래서 마지막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장점은 대입에 대한 방향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 결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대학교를 가고 어떻게 해야 의대를 가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긴 하겠지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이라도 고3 때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대학 입시 자체가 변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황금돼지띠잖아요.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몰려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이 시기가 마지막 대입이다 라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서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정시로 몰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입시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는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중3 아이들은 수시로 가야 되느냐 정시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모든 방향성이 다 수시죠. 정시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아이들하고 이제 면담을 해보고 어머니랑 어떻게 고등학교를 결정을 했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약간 이제 좀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라는 그런 경향이 예전보다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뭐가 부담되느냐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028 대입 개편에 대해서 지금 왼쪽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는 수능 형태고요. 오른쪽이 이제 2028 대입 개편으로 중2부터 진행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유지가 되는 부분은 국어, 수학, 탐구, 여기 색칠되어 있지 않은 국어, 수학, 탐구 요 세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아들 상대평가예요. 그 다음에도 상대평가일 거고, 그리고 색칠되어져 있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요 과목들은 절대평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구등급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되는 거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는데 국어가 공통 과목 2과목이 들어가고요. 독서랑 문학이. 그리고 화작이랑 언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택 과목을 없애버리고 다 하나로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부담을 줄여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제목만 놓고 보면은요,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화법과 언어, 그러니까 글자만 보세요. 독서, 문학, 화법, 그다음에 장문, 언어, 매체 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5개가 들어가 있어요. 매체라는 단어만 빠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이라도 재수해서 그 다음에 수능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도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수학도 이제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이고 현재 우리 아이들은 다들 아시겠죠?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총 3과목을 보게 되어 있는데 바뀌는 입시에서는 대수 미적분 1이 수원 수투입니다. 수원이 대수고 수투가 미적분 1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확률과 통계가 그냥 그대로 딱 세팅이 돼 갖고서 이 3과목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고3 때 선택 과목을 아마 이공계열이라면은 미적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확통을 무조건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좀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을 볼까요? 탐구 과목은 총 17개 과목 중에서 이제 택이 있지만 보통 이공계열은 과학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과학만 하면 됩니다. 과학만. 내가 원하는 과목 2개만. 근데 바뀌는 안에서는 사회도 보고 과학도 봐야 돼요. 웬 사회까지?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회까지 봐야 되고. 그리고 과학도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보는 거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통합과학에도 내가 고3 때 봤었던 예를 들어서 물리원과 지구과학원을 봤어요. 물리랑 지구과학만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나머지 화학도 생명과학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재수를. 네. 근데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게 못할 건 아니거든요. 하게 되면 하는 겁니다. 이게요. 전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작되는 이제 해가 있었어요. 그때 대학 입시가 완전히 바뀌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첫 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2 학부모님들에 해당하는 그때의 그때의 그 학부모님들은 그 시절에는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대학 입시도 막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뭔가를 만들어 놔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를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막 맘카페 이런 데 가보면은 제가 그 해에 우리 아이를 낳은 게 정말 죄스러워요. 라는 글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현재 입시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긴 하거든요. 수시와 정시. 수시도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정시도 40%. 그죠? 그 비율이 그 입시 체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혼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봐야 될 수능 과목만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재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는 아니잖아요. 수시는 이제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종합 전형은 이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이런 형태로 대학 입시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실 텐데. 20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그 해에 서울 주요 대학의 전형별 선발 비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거든요. 여기 파란색 영역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요? 약간 붉은색 계통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수고요. 각 학교별로. 그 다음에 여기 회색은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고, 그 다음 노란색은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분명히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비율이 제일 많죠.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정시 전형하고 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다들 하나는 포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전형, 수능전형으로 학생들 선발하는 인원이 제일 많은데 둘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그 하나의 잣대만을 결정하려고 하신다라는 것, 그게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기울어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 가서 과연 내신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잣대가 되는 거죠. 근데 같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시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이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구나. 이 아이는 안 되겠다. 정시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CMS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정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기 대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거의 결정을 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는 인원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50명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보냅니다. 한 학교에서. 근데 정시전형으로 50명을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만큼 큰 차이인데요. 근데 그걸 학부모님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의 방향은 다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인 거죠. 대학 입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전형과 정시전형을 다 노리고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은 첫 번째 화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통 이제 뭐 수능 점수가 기준이 돼서 간다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수능 점수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으니 그 대학 이상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요 안양학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안 돼요. 다 요거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전형. 얼마 뽑지 않는 이 교과전형. 내가 내신으로 어느 학교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놓고서 그 위쪽을 종합전형으로 쓰는 겁니다. 왜냐면 정시가 부담되기 때문에. 내가 정시전형으로 수능 점수를 그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왜냐? 그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죠. 네. 그게 현실이랍니다. 대입 전형 선택은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같이 가져가려고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위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죠. 내신도 상당히 높은 성적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학생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면접도 봐야 되거든요. 면접으로 특목 자사고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특목 자사고 아이들하고 경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아이들하고 면접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신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신이 그래도 1점대, 그러니까 인서울을 학생부 교과전으로 가려면 2점대 초중반까지는 나와야 돼요. 2점대 초중반까지는. 그러면은 상위 한 8%? 상위 정규 한 8% 이내 정도만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인서울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300명 기준으로 8%면 24명입니다. 정규 24등까지만 인서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외의 아이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단은 얘는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막연히 나는 40등인데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생기부를 잘만 챙겨 놓으면은 역전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학교 20등인 아이를. 불가합니다. 절대로. 20등을 40등이 그 학생부 그 기록된 것만으로 역전을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비교육과 많이 축소됐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고, 비슷한 내신대의 아이들에서 거기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학생부 그 기록된 상황을 가지고서.
내신 성적을 뒤집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특목 자사 아이들이나 가능한 거지 일반 고등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식적으로 방향을 돌리죠. 그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요 네 과목만 잘하면 됩니다. 아주 잘하면 돼요. 네. 근데 보통 아이들이 내신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고1, 고2, 고3 해가면은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은 잘 나와야 3등급입니다. 4등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내신 수학이랑 수능 수학이랑 아예 결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거의 80% 정도는 근본은 똑같죠. 80% 정도는 같은데 그 한 20% 정도에서 어쨌든 내신은 좀 단기적인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도 되게 추론적인 것들, 복합적인 개념들 많이 들어가고 그런 연습들을 많이 꾸준히 해와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한순간에 해서 점수를 올린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수학은 괜찮아요. 수학은 괜찮다고요. 1, 2등급 안에서 다 대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국어가 안 나오고 탐구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안 나오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을 정시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논술이죠. 그 다음 이제 선택지가 수리논술입니다. 수리논술은 수학만 봅니다.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웬만한 학교들의 수리논술 과목은 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 실력이 상위권 아이들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도전을 해볼 만하죠. 근데 얘가 보통 경쟁률이 30대 1이에요. 3명 모집하는데 90명이 옵니다. 이게 될까요? 상당히 떨리죠. 이게 경쟁률 높아버리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3명 뽑는 중에 3명 뽑는데 그 90명의 아이들이 왔고 그 90명의 아이들 중에서 4, 5명은 운 좋게 맞추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운 좋게.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높아질수록 합격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논술 상위권 수학 역량이 또 안 된다. 그럼 요것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죠. 본인의 내신이나 수능 성적에 맞춰서 최대한 수도권 아니면 가까운 지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싫다? 그럼 재수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요새 분위기는 한 번 더 도전하는 게 그냥 좀 많이 자연스럽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저는 박수 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 시기에 가고 싶긴 하겠죠. 수도권 대학 정시 모집 선발비를 확대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2022년 대입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정시 비율이 4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위주로 당연히 대학을 바라보고 고등학교 선택을 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정시도 고려해보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맞는지 선택을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한 학교에서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에서 서울대를 50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낼 수 있느냐? 거기는 좀 가능성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과들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긴 하겠군요. 제가 의대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서울대 의대는 딱 한 과잖아요. 의대는 딱 한 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상위권 자사고 학생들의 의대 학종 지원 사례입니다. 외대부고라고 할게요. 외대부고에서 이제 이게 서울대, 이게 쭉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이게 메이저급 의대죠. 쭉 선호하는 순으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의대 대학들을. 자, 전교 1등입니다. 외대부고 전교 1등입니다. 얘는 당연히 어디 쓸까요? 서울대 의대 쓰겠죠. 수시는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1순위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연대 의대도 쓰겠죠. 카톨릭대도 쓸 겁니다. 그리고는 성균관대는 안 씁니다. 왜냐면은 얘는 수능 전에 면접이 있어요.
연대, 카톨릭대를 다 떨어졌어요. 근데 성대를 붙었어요. 이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기피하는 이유를 아시죠? 수시 납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을 딱 봤더니 내 수능 점수가 딱 하나 틀렸어요. 그럼 서울대 의대 가야죠. 근데 학종을 여기 떨어진 건데 여기 썼다가 여기 붙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씁니다. 전교일등에 쓸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울산대가 이제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울산대가 2학년 때부터는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서울로 와서 이제 거기서 배웠는데 이제 지금은 다 4년을 다 거기서 울산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이 마찬가지 고대도 안 씁니다. 수능 전 면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채울 거예요. 전교 2등입니다. 전교 2등도 똑같이 쓸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 때는 못 써요. 왜냐? 여기는 학교장 추천이고 딱 한 명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냥 지원 불가죠. 얘가 썼기 때문에 1등이. 그 다음에 쭉 마찬가지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교 3등이 됐어요. 서울대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쓰지 뭐. 그래도 한 장 정도는 씁시다 하고 쓸 겁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외대부고도 서울대 의대를 2명 이상 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뽑아주지 않아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같은 과 내에서 아무리 뭐 용인외대 부고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 막 몰려온다 하더라도 걔네들을 막 10명, 20명 뽑을 수가 없어요. 그 TO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뽑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래서 쭉 쓰겠죠. 그러니까 전교 4등입니다. 서울대 못 씁니다. 택도 없다는 얘기죠. 이미 3명 써버렸는데 내가 과연 되겠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쓸 겁니다. 그리고 얘는 성균관대를 쓰겠죠. 그래, 여기라도 써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전교 5등. 전교 5등인데 서울대, 연대 못 씁니다.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탈퇴 지원 불가고 그럼 이제 네 번째인 성균관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울산대도 인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얘도 그냥 지원 포기입니다. 써봤자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과연 전교 5등, 외대부고 전교 5등 아이는 성대 의대가 최선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아이가 만약에 다른 고등학교를 갔었으면은 전교 1등 했겠죠. 서울대도 썼을 겁니다. 근데 외대부고 갔더니 나보다 4명이 앞에 있어서 서울대는 못 쓰는 거고 기껏해야 이건 기껏해야는 아니지만 성대 의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정시를 준비해서 대비했었다면은 서울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자기는 정시로 서울대 의대를 갈 자신이 없는 거죠.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1, 고2, 고3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제 그 특목 자사고의 그 대학 합격하는 그런 순위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어느 등급까지, 내신 어느 등급까지 어느 대학을 지원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잡아드렸는데, 상상고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학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는 수능을 보면 대부분 다 1등급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쵸? 근데 반대로 요 지역의 일반적인 어느 일반고에 조사를 해보면 내신 1등급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신 1등급 아이가 수능 등급은 3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안 나옵니다. 네.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수시로도 어느 정도 이제 전국 자사고는 수시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어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등급 의대 당연히 쓸 수 있고요. 2등급, 3등급까지도 고대 정도는 써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5등급까지 건동훈수까지 써볼 수 있는 거죠. 일반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점대 중반 정도까지밖에 못 씁니다. 5등급이 여기를 어떻게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수시로는 이제 2등급 아이들이 서영고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정시로는 의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 이 아이들은 수시를 쓸까요? 정시를 쓸까요? 당연히 정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상위 정시 골라야죠. 네.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동산고도 좀 약간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좀 동산고는 거기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긴 한데 동산고 나름대로 경쟁을 갖고 있습니다. 한 3등급 초반 정도까지는 고대를 써서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4, 5등급 정도도 충분히 인서울 가능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입 전략에 대해서 수시만을 강조하고 수시만을 생각한다라는 거는 아까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시 경쟁력을 좀 확인을 해서 그쪽에도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정시 전형의 입결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이 자료는 뭐냐면 지금 대부분 이제 기계공학 쪽으로 맞춰서 세팅을 해봤거든요.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합격한 학생들 중에 70%에 해당하는 아이, 70% 컷이 써 있죠. 70%에 해당하는 아이의 수능 100분위 점수가 몇 점인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7등인 아이. 그랬을 때 서울대는 지금 이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1등급, 상위 4% 이내가 1등급이고 녹색은 상위 11%까지가 2등급, 빨간색은 상위 23%까지 3등급. 그러니까 수능 점수의 100분위가 파란색이면 1등급인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국어, 수학이 1등급이고 탐구는 2등급이죠. 2등급 거의 끝자락이죠. 90%니까 2등급 거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1등급, 2등급 맞으면 서울대 갑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1등급 맞고 탐구 2등급 맞아도 갑니다. 뭐 연대 같은 거 보시면은 연대 여기 빨간색 있죠.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년 2023년 작년이죠. 이건 작년이 조금 특이했어요. 국어가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국어가 좀 쉽게 나와서 표준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좀 못 봤어도 수학을 잘 봤으면은 그걸 극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탐구 2등급인데 연대 갑니다. 성균관대 볼까요? 2등급, 2등급, 2등급입니다.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탐구 2등급입니다. 성대 갑니다. 내신으로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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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 꿈도 못 꿉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신은 절대 못 갑니다. 1점대가 나오셔야지.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중앙대도 보세요. 중앙대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탐구 3등급인데 중앙대를 간다니까요. 왜죠?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이 40%니까요.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치면 거의 5대5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50%의 선발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2등급, 3등급 나와도 정시로 중앙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치 지역에서는 다 정시로 쓰는 거죠.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근데 우리 평촌도 학군지입니다. 저희도 좀 저는 매번 설명할 때마다 정시 좀 하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욕심을 많이 안 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 지역 학원들을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원들이 이게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그런 기대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대한 기대감이죠? 내신에 대한 기대감.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고는 정시가 가능하잖아요. 정시가 강한 학교잖아요. 근데 이 상상고를 바라보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시는 일단은 또 재수생 또 많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안 좋은 학교다라는 인식을 또 하시더라고요. 수시가 강한 학교가 좋은 학교지 정시가 강한 학교가 뭐가 좋은 학교냐. 어차피 애들이 노력한 건데 뭐 맞는 말기도 합니다만 아니죠. 그건 이제 전략입니다. 학교 전략이죠. 의대 입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의대에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지금 또 의대를 또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이번에 계속 면담하다 보니까 의대더라고요. 너 어디 갈 거야? 의대요. 어디 갈 거야? 의대요. 예. 넌 꿈이 뭐야? 없어요. 그럼 의대겠네? 아마도? 네, 이런 식으로. 의대 입시는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래서 너무 작네요. 네. 의대는 총 39개 대학에서 3,00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이 6대4 정도가 돼요. 수시로 60%, 정시로 40%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수시로 갈 확률이 높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인원수만 놓고 보면은 6대4가 아니죠. 거의 5대5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 있단 말이죠. 지역 인재 전형이.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잘 안 보이는데 총 교과 전형으로 909명을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역 인재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331명이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인원이에요. 확 줄죠. 그래서 교과랑 종합이랑 합치면 수시에서 총 1,800명을 뽑거든요. 근데 지역 인재 전형은 저희가 못 씁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걸 제외하고 나니까 944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944명 대 1,144명입니다. 정시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한 200명 정도가 빠지긴 합니다. 대부분 거의 5대5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 주요 의대, 서울권의 메이저 의대를 간다라는 거는 일반고에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특목자사고 아이들은. 영재고 과거 아이들 이길 수가 없어요. 면접에서. 자, 이게 일단 의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일반고를 보내서 의대를 보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과 전형에 대해서 내신이 어느 정도 선에서 커트가 되는지를 여기 작성해 놓은 거고요. 대부분은 1.4 정도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1.4등급 정도 안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막는 게 이 수능 최저죠. 이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고대가 가장 높아요. 4합 5.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그 4개 과목에 대해서 그들의 등급 합이 5가 돼야 된다.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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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까지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과학은 2과목이다. 과학 2과목이라는 것은 그 2과목을 평균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학 1과목은 잘해서 1등급이 나왔는데 과학 1과목은 못해서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의 평균으로 가는 겁니다. 1.5등급. 그럼 1.5등급은 결국 수능 체제로 따지면 그냥 2등급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절사라는 게 있어요. 과투 절사. 용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알 것 같아서, 과투 절사는 과학 2과목을 보는데 아까처럼 1등급,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1.5죠. 평균 내면은. 거기서 0.5는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절사하겠다. 빼겠다. 그냥 1등급으로 쳐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2등급보다는 과학 2개보다는 과학 2개 절사가 좀 더 편한 거죠. 0.5는 제외해주는 거니까. 근데 1등급, 3등급 나왔어요. 그럼 평균이 2등급이잖아요. 그럼 절사에 똑같이 2등급인 겁니다. 그리고 과학 1 써있는 거 있죠. 과학 1. 과학 2과목 중에 1과목만 내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 조금 더 좀 여유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막 3개 1등급, 3합 4니까 거의 1과목 정도만 2등급의 여유를 주지 나머지는 다 1등급 낮아야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수능 취소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의 주 전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교 1등을 유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1등이 필요해요. 1등이 필요하고 내신은 1.4 이내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등 유지한다고 하면. 2등이 되면은 1등이 어느 의대를 쓰냐에 따라서 나는 거기를 비켜 딴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일반고라면. 네,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학종 준비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의대를 보내겠다고 해서 학종에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부로 내신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거 할 시간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국어학원 보내셔야 돼요. 과학학원도 보내셔야 됩니다. 아이들 바쁘겠죠. 네. 근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싫어하고 어머님들은 마음이 약해지시죠. 아, 그래.
내신으로 가자. 그래, 수능은 고3 때 하자. 늦었습니다. 1년 더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의대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유형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합격하느냐를 나타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라고. 서울대 직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은 거의 일반고 학생들로만 뽑힙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는 과고 영재고랑 자사고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좀 특이한 게 고려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학업 우수 전형이 있고 계열 적합 전형 세 가지 전형이나 있어요. 종합 전형이. 그때 이 계열 적합 전형은 다 영재고 과고 애들 채워집니다. 여기가 영재고 과고 애들 그리고 자사 애들. 여기 일반고 애들 거의 못 가요. 근데 입시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나중에 이제 고3 때 가서 학교를 쓸 때 여길 쓰겠다고 오십니다. 고려대 계열 적합을. 왜요? 하고 물어보면은 요 두 가지 전형은 위에 있는 두 가지 전형은 수능 최저가 고대가 제일 높거든요. 4, 8? 못 맞춘다는 거죠. 2면 돼요. 근데 그거가 자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열 적합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쓰겠다고. 근데 이 학교는 이 대학은 얘네들 뽑으려고 수능 최저 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 애들은 수능 준비 안 합니다. 다 수시로 최소한 카이스트는 가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더 디테일하죠.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9명을 선발을 하는데 일반고 학생들의 지역 자사, 전국 자사 아이들의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 등급입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와 그러니까 자사고 아이들하고 일반고 아이들하고 학교 대학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시라고 보여드린 거죠. 일반고 아이들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거의 1.3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1.4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1.34 안에서. 그 다음에 지역자사. 지역자사면은 뭐 동산고도 속할 수 있는 거죠. 동산고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희문고, 중동고 그런 광역자사고들. 그 학교들은 한 1.56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전국 자사, 뭐 상산고라든지 외대부고라든지 그런 학교들은 그래도 2.2, 뭐 3.0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 고등학교를 어디로 선택해서 보낼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소지대학과 지방 소지대학. 자, 의대 선발을 보시면요. 여기 서울 소재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의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부분 선발합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교과 전형하고 정시 전형 선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선발을 해요. 여기 숫자가 뭐냐면 옆에 있는 괄호에 있는 숫자는 지역 인재 전형에 할당된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대를 예를 들면 부산대가 교과 전형을 30명을 뽑는데요. 그 30명이 다 지역 인재예요. 종합 전형도 33명인데 전부 다 지역 인재입니다. 논술 15명 뽑는데 전부 다 지역 인재입니다. 다 부산 애들밖에 못 가는 거죠. 경상도에 있는 애들밖에. 우리는 못 갑니다. 정시밖에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교과 전형으로 지방에서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해진 TO는 한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 전형으로 가는 게 의대를 보내는 가장 높은 확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학교들이 의대를 진학한 이제 탑 15라고 딱 잡아놨죠. 그래도 지금 색칠되어 있는 학교들은 좀 아시는 학교들일 거예요. 상산고, 외대부고, 현대천원고, 포항제철고, 화성고도 아시죠? 화성고도 의대 되게 많이 보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은 다 정시형 학교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으로 의대를 보내는 게 높은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화성고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이거는 휘문고, 뭐 세화고
여기 중동고, 단대부고, 일부러 밑에 이제 한국어 신고 써놨는데요. 여기 상위권 안에 대치에 있는 일반고나 광역자사고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뭘죠? 학교들의 전략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들의 전략이 뭐냐면은 어디였죠? 휘문고였나요? 아니요, 중동고였는 것 같아요. 네. 중동고였나? 고2 때요. 보통 고2 1학기 때 수학 1을 하고요. 2학기 때 수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상상도 마찬가지예요. 고2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다 끝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나가요. 진도를.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을 하게 해요. 고3 때 미적분을 하거든요. 근데 고2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럼 고2 때까지 수능 과목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고3 때는 뭐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을 깔아놔요. 마음대로 들어라.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잖아요. A, B, C 성취도 평가.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수행평가만 다 맞으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필평가를 60점대만 나와도 그냥 A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수능에 몰입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고등학교들에서 전략을 짜요. 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학교 시험 문제들이 수능형 문제로 출제를 하고요. 그래서 대치 쪽의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은 대부분 다 수능 문제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 시간에 푸냐? 풀 수 없는 양이에요. 제 시간에 풀 수 없는 양.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신 준비를 할 때 그 대치에 있는 기출 문제들 하고 평촌지역 기출 문제들 이 두 가지를 다 풀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치 거를 풀면 되게 힘들어해요. 이걸 계속 풀어야 돼, 선생님. 풀어야 돼. 너희들은 정시도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저희는 정시까지 밑바탕 깔아놓고서 쭉 커리큘럼 잡아놓은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머니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고 대입 결과. 이 근처에 있는 일반고들의 대학 입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감을 잡으시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보통 이제 우선고, 동안고 정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인서울을 한 5, 60명 정도 보낸다. 중복 포함하고 재수생 포함해서. 그럼 실질적으로는 한 20명 정도 인서울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경고, 군포고 여기는 한 100명 정도를 보냈어요. 100명 정도를 인서울 지역으로 보냈고요.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학교들, 저는 경쟁력 있는 학교들은 수학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그런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걸 어쨌든 내신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아이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시에서도 결과물도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가능한 거예요. 수시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와 정시가 잘 돼야지 이런 인원들, 이 1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것도 100명이 아니잖아요. 한 50명, 40명 정도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신성고, 대단한 학교죠. 신성고는 우리 안양학군의 자랑스러운 학교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학교죠. 정시가 엄청 강한 학교죠. 재수도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눈높이가 높죠. 재수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산고는 더 좋죠. 좀 더. 네. 그래도 거의 신성고와 동산고 맞먹는 그런 수준인 거니까 남학생들을 어쨌든 감안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트입니다. 우리 아이 특목 자사고 보낼까요? 일반고를 보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중등 내신을 보시는 겁니다. 중등 내신을 봤을 때 모든 과목 성적이 100점에 가까워요. 잘하는 거죠. 이 아이는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내신은 잘 챙길 겁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성향이 어떠냐? 학교 활동을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급이나 학교 임원을 꾸준히 해왔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싸형 아이다. 네. 두 번째, 조용하고 꼼꼼하지만 학교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다. 둘 다 공부는 잘하는데 그럼 뻔한 거죠. 이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한 아이고
밑에 아이는 학생부 교과전에 유리한 아이죠. 그 위에 아이는 네, 특목 자사고 쪽으로 지원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 아이는 일반고 쪽으로 전교 1등 만들어서 의대를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올 A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 90점 턱걸이에요. GPL 점수는 89점이 남았는데 다행히 수행평가를 다 맞아서 90 넘은 거죠. 그런 식으로 간절히 어쨌든 올 A는 맞았어요. 올 A가 그러니까 A 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이쪽은 보통 한 평균 40%로 보거든요. 보통 학교 평균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A를 간신히 맞았다. 그럼 그 중학교에서 40% 아이입니다. 좀 높게 쳐줄까요? 30%라 칠게요, 그냥. 30% 안에 드는 아이죠. 30% 컷. 이 아이가 일반고를 갔어요? 똑같습니다. 30%예요.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대로 30%입니다. 그럼 30%면은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A지만 얘는 3등급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일반고 가면. 그럼 특목고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 6등급입니다. 6, 7등급 나올 겁니다. 그래도 자, 이 아이의 성향을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머리는 꽤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 체력도 괜찮은 편이고 이런 아이가 있고 딱히 진로나 미래의 계획은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좀 경향이 나눴을 때 자, 얘는 어디를 보내야 할까요? 머리는 꽤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수능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정시 전형에 유리한 상상고를 보낼 수 있으시면 보내십시오. 올 A면 갈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정시시키시면 됩니다. 수시에는 기대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5, 6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일반고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내신을 극복할 수 있게끔 계속 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세 번째, 기타 과목에 BC가 상당수 있다. 어머니 되게 진지하시네요. 네. 네. 아까 대치는 많이 웃으시던데 우리 아이가 하면서 네. 자, 우리 아이는 반드시 변할 거다. 수학은 무슨 있어도 CMS 고등부를 보낼게요. 네? 그러면은 예, 정시 준비할 수 있는 일반고를 보내십시오. 신성고나 부흥고나 배경고나 좀 수학 시험이 어려운 데를 네, 그쪽으로 보내셔서 정시 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게 좀 더 대학 갈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지만 믿지 못하겠다. 근데 인성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보내셔야 됩니다. 동안고나 평촌고나 인도원고 거기서 어떻게든 내신을 어떻게 좀 따갖고서 네, 갈 수 있게끔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안녕하세요. 예, 고등부 팀장 김형배라고 합니다. 저를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를 보신 분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내드리거든요. 결석 학생들. 예. 그래서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안양 사람이고요. 예, 이쪽에서 학교를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고 학원가도 평촌에만 있었어요. 지금 거의 한 20년 가량 예, 되고요. 여기 CMS 들어오기 전에는 밖에서 학원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여기가 되게 이상해요. 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쉽게 친구 따라서 오려고 하는데 거기 미쳤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왜냐면은 과제도 많고 엄청 많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기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하고 근데 여기 다니다가 이제 다른 학원을 이동하면은 편해요. 근데 실력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조금 아이들은 다 그냥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예, 격려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확실하게 제가 실력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일반고 지망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많이 아세요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많이 모르셨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주의도 있고 맘카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아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군내랑 구역내를 뽑는데 가장 먼저 이제 학군내부터 뽑아요. 학군내는 이렇게 4개 지역이 있는데 4개 지역을 이제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이 안에서 아무데나 다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일지망을 쓰고 근데 이제 학군내는 40%밖에 안 뽑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리고 구역 내에서는 60%를 뽑습니다.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따로따로 뽑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되는데 이제 요 내용은 그냥 공평하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랜덤이고 그날 어떤 숫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계산해서 그래서 평등하게 뽑을 때 이제 전략적으로 좀 잘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고 싶던 학교가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신성고, 부흥고, 배경고 다 보내고 싶은데라고 하셨을 때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일지망에서 신성고를 지원했어요. 신성고는 학군내는 40%를 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64명이면은 이 40%는 106명이거든요. 근데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지망에서 다 컷이 돼요. 그래서 학군내는 이지망을 쓰는 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과천 지역은 과천고랑 과천중앙고 두 학교밖에 없어요. 남학생은 과천고를 좋아하고요. 여학생은 과천중앙고를 좋아해요. 안 그러면은 과천여고로 가게 되니까. 근데 과천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168명에서 67명인데 60명이 일지망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부족한 거예요. 7명이. 그러면 이제 이지망에서 뽑는데 학군내는 학군내를 뽑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이지망밖에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3지망, 4지망, 5지망까지 쓰는 안양 지역이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학군내는 소신껏 1지망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은 그냥 랜덤으로 숫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배수로 뽑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도 올해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망을 하실 때는 학군내는 이제 첫 번째는 소신껏 하시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이 순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마다 그 상담을 했어요. 지금 재원생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적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학교 지원한 거를 써드렸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뽑을 때 학군내가 있고 구역내가 있어요. 근데 학군내 일지망을 쓰시고 보통 구역내랑 같이 일지망을 쓰실 때 여기는 자사고를 쓰면 자사고를 쓰고 아니면은 뭐 신성고를 쓰면 신성고를 같이 쓰시는 게 맞아요. 일지망을 가고 싶은 학교니까. 근데 요 학군내 이지망이거든요. 학군내 이지망에 아까 과천고처럼 애매한 학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망에 들어갈 수도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써버리면은 이지망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뽑는 게 학군내를 먼저 뽑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역내 일지망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고민하시는 게 학군내 이지망과 이 일지망과 내가 간절히 가고 싶은 데가 일지망이라면은 이 학군내 이지망은 좀 떨어지도록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촌 지역, 군포 알려드릴게요. 군포 지역은 일지망에 저는 수리고를 가고 싶어요. 간절히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지망이 군포고가 가능은 해요. 그럼 학군내 이지망을 쓰면은 여기 돼요. 아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죽어도 수리고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삼봉고 쓰면 돼요. 삼봉고는 일지망 컷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면은 학군내는 이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지망에 이제 이지망이 아니죠. 이 구역 내에서의 이 수리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되면은 이제 군포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서 저희가 보통 이지망은 같이 거기다 입력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정확하게 고민하시면 되는 게 학군내 일지망이 간절한 건지 아니면은 이지망도 괜찮은 건지 그러면은 같이 쓰셔도 돼요. 일지망, 이지망. 근데 아니다 나는 무조건 일지망이다 그러면은 학군내 이지망은 뭐 이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망 컷되는 쪽으로 수정해서 하시면은 다시 일지망으로 기회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60%를 뽑거든요. 이쪽 안양, 과천 이쪽 지역만 이제 4대 6으로 뽑고요. 뭐 수원이나 안산, 뭐 이제 광명, 시흥 막 그쪽은 다 5대 5로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남녀 따로따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경고거든요. 배경고랑 부흥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여학생들이 배경고를 선호해요. 근데 남학생은 배경고를 좀 덜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이제 배경고 이지망에 붙었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학군내냐 이게 아니면은 구역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붙었더라. 그러면은 우리도 이지망 쓰면 되겠지. 여학생 이지망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지망 안 쓰고 그냥 3지망, 4지망으로 가서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학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남녀가 또 다르게 선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좋은 사례거든요, 이게. 이 학생은 신성고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신성고를 이제 가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여기서 추첨을 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옆에 시성고가 아니라 충원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충원고는 학교가 나쁜 학교가 아니라 먼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수단 그런 부분이 그리고 장점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비선호하는 그 지역 아이들 아니면은 하는 학교인데 충원고는 그러면은 일지망에서 지원한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이 학생은 충원고로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신성고를 죽어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 60% 뽑는 구역내를 다시 돌아올 기회가 되기 위해서 이 충원고 대신 저기다가 이제 일지망에 컷되는 학교를 그냥 쓰는 거죠.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지망부터는.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아이랑 그리고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안고, 양명고, 배경고는 이지망까지 들어가지는 학교도 아니에요. 일지망에서 컷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군내랑 구역내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학교들은 어디면 가까운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아이들이 잘하니까 조금 멀어도 여기서 조금 멀어도 그 학교를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데 거의 아이들은 가까운데 제가 잘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학교에서는 한 중간 정도 하는 학생들은 그 메리트 있는 어떤 뭐 과중이라든가 그런 학교를 선호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데 그래서 보통은 가까운 학교가 그 인지도가 높아요. 일반 고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그는 이제 이 아이들은 구역내로 가는 거죠. 구역내 다시 신성고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60%를 뽑으니까 좀 더 많이 뽑겠죠. 근데 여기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평촌고로 가요. 평촌고 이지망으로 가는데 평촌고는 일지망 컷되는 학교예요. 그럼 이 아이는 평촌고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동안고로 가요. 동안고 일지망 컷되는 학교예요? 못 가요. 그러면은 부흥고인데 부흥고도 일지망 컷, 배경고, 양명고, 관인고 다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충원고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설명드린 거는 최대한 일지망이 좋기는 해요. 소신껏. 근데 아니어도 2, 3지망 안에서 끝내주려고 상담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드린 거거든요. 저 밑에 학교가 안양권은 많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과천은 적기 때문에 적게 쓸 수밖에 없고 군포도 그렇고 의왕도 4개 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안양은 자기가 썼으니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요게 좀 잘 쓴 학교거든요. 이 학생도 신성고를 가고 싶어요. 남학생이에요. 이지망 배경고 가능은 해요. 저희가 이제 부흥 배경 이제 아이들 성향을 보면은 부흥고는 과중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선호를 해요. 여학생이 약해요. 과학 4개를 한 번에 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도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 배경고로 돌려요. 근데 남학생들은 배경고도 괜찮긴 한데 여학생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내신 교과 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흥고를 돌려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아이들 계속 보면은 배경고는 이지망 남학생 가능은 해요. 근데 이 가능하다는 게 이지망 쓰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원수가 이지망에서 지원한 아이들의 몇 %만 데려간 건지는 저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지망에 뽑힌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3지방은 불가능해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흥고 같은 경우는 여학생 가능은 해요. 그쪽은 여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지망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신성고를 써가지고 붙으면은 참 좋았는데 신성고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은 이제 학군내 배경고로 가는 거죠. 근데 배경고도 안 됐어요. 그럼 그 밑에 학군내는 이제 끝난 거죠, 거의. 그 다음에 이제 구역내로 와서 신성고 다시 지원을 하고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끝나요, 이 학생은. 여기는 약간 비선호하는 나쁘지는 않아요. 비선호하는 학교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문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성문고는 보통 2, 3지망에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만안고 쪽에서 학교를 보면은 어려운 학교가 신성고가 있고요. 쉬운 학교가
예, 안양고, 예, 양명고 이렇게 학교가 있어요. 성공고가 끼어 있어요. 성공고는 차선책이거든요. 신성고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고 예, 양명 배경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쉬운 학생들은 쉬운 학교를 가고 어려운 거 잘하는 학생은 신성고를 가버려요. 근데 성공고는 애매한데 성공고는 장점이 전교 30등까지 심화반 잘 해줘요. 그래서 저희 재학생 중에서 지금 1학년 그 학생도 떨어져서 간 거거든요. 전교 1등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계속 물어봐요. 잘해주니? 관리 잘해주니? 관리 잘해준대요. 예, 그러니까 관리 잘해준다는 게 뭐 하나 프로그램 이렇게 잘 해주는 것보다 압박을 많이 하죠. 관심 갖고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더 하고 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더 하라고 하고 예, 그래서 성공고도 나쁘지 않은 예, 인덕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매력이 조금 떨어지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성고 그러면은 그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예, 부흥고 그러면 있어요. 예, 근데 매력이 좀 떨어지는 학교는 인덕원고 그러면은 그 인덕원고죠. 예, 그런 게 조금 약간 아쉬운 점. 그리고 점점 이제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에요. 한 2년 전에 아이들이 좀 손잡고 그쪽으로 갔대요. 상위권 아이들이. 그래서 좀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입시 결과가 올해는 아니고요. 이제 내년이 조금 기대되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내신 따러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궁금하신 거죠. 어떤 학교가 괜찮은지. 예, 그래서 이렇게 지망 커트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1지망 남학생은 신성, 평촌, 양명, 부흥, 동안. 그리고 군포 쪽은 삼본수리, 용호. 예, 의왕은 백운, 모락. 의왕은 우성고를 조금 애들이 꺼려해요. 좀 빡세대요. 그리고 건물이 좀 많이 낡았다고. 예, 그런 예. 그래서 우성고는 이지망도 조금 바라볼 수도 있는. 예, 그리고 의왕고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 싫대요, 애들이. 예,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전통 그런 부분이 조금 덜한가 봐요. 백운 모락을 보시면 모락은 일단은 가까워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쉬운 학교인데 매력은 잘 모르겠는데 이 일지만 컷되는 학교는 그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 많으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백운고는 약간 이제 과중 학교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지 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요거 갖고 또 이제 주위에 많이 이렇게 전파하시면은 확률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모르시는 걸로 하고 그냥 뭐 아이가 알아서 아무데나 간다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도 이제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신성고를 보내고 싶고 막 부흥고를 보내고 싶고 그래서 약간 예, 성향상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능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제 머리가 좀 똘똘하다, 예, 학습력이 빠르다, 뭐 예전에는 뭐 IQ가 좋다, 막 이런 아이. 내신형은 예, 듬직하고 아이가 과제 성실히 하고, 근데 약간 좀 빠릇빠릇한 건 좀 더딘 것 같은데 아이가 성실하다 보니까 예, 이 암기 과목 이런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아이들 1등급 2등급은 둘 다 잘하는 아이죠. 그 아이는 그냥 아무데나 보내셔도 돼요. 전략적으로 괜찮은. 그 대신 이제 학생 분야 수능이냐 예, 학생부 같은 경우는 내신 따러 가는 거거든요. 예, 그 내신 아까 말씀드린 극상위 1등급 예, 그래서 뭐 의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수능형은 이 아이는 좀 질질 흘리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로 보내겠다. 예, 모든 과목을 1등급 해서 예,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라고 보통 아이들 상담할 때 1등급 이런 학생들은 그냥 너 가고 싶은데 가라 그래요. 가서 그 대신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뭐 상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B그룹이에요. B그룹은 이제 내신형은 조금 좀 많이 흘리고 다니는 아이죠. 근데 예, 머리는 좀 괜찮아요. 이 학생은 예,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신성하고 예, 부흥 배경이 괜찮아요. 예, 물론 부흥 배경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쪽에 가면은 예, 받아들이고 하는데 약간 특히 수학은 리스크가 그래도 덜해요. 예, 근데 관양동화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고 시험이 쉽다 보니까 시험이 쉬우면은 일단은 수시를 아이가 준비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근데 학원에서도 여기 막 아까 말씀드린 대치거 진짜 풀리거든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요까지만 하겠대요. 근데 그럼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요. 근데 자기 실력은 경험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CMS는 원래 중학교 AP, 뭐 TG, 뭐 지금 TG인데 저기 복과고 뭐죠? G계열 경시하고 많이 어려운 거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까먹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막 다른 외부에 있는 아이들이 막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동등해집니다.
그럼 중학교 때 차라리 노는 게 낫는데 이제 공부했는데 나는 그래도 잘했었는데 그런 기억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잘한다 머리가 근데 좀 놓치는 게 많다. 그래서 좀 쉬운 학교 가면 하겠지. 쉬운 학교 가도 더 하네요.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냥 좀 빡센 데를 가서 예, 하는 게 그리고 정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노력은 엄청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조금 느린 거는 인정해요. 예,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고 예, 그래야 되는 학생들은 좀 오히려 쉬운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자신감 있게. 저는 신성고를 반대하진 않거든요. 근데 신성고를 가면은 평균 점수가 40이어서 점수가 30점, 40점, 50점 나와요. 50점 나오는데 등급은 한 4등급 나와요. 반에서는 한 중간 정도? 저는 40점 맞고 50점 맞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차라리 다른 학교 가면은 한 80점 나와요. 근데 이제 평균이 70점 되니까 반에서 조금 잘하는 애들 90점, 100점 많고. 그러면은 내가 80점이니까 이번에 한 5개 틀렸거든요. 요 개수를 좀 줄이면 되는 거죠. 근데 50점 맞고 틀리면은 반밖에 못 푸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50점이니까 다행이다. 예,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해석해 주려고 하고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합니다. D는 이제 다 아닌 거죠. 예, 이게 큰일 났어요. 예,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보통은 집에 가까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매력을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왜 1등급 컷인가? 1지만 컷일까? 예,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내셔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예, 보내시면은 그 학교 레벨과 상관없이 일단 시야는 상위 클래스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뭐 학교 맞춰서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학교 맞춰서는 나중에 내신 때 하는 거고 저희는 보통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여기 자사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니까 안양외고반, 과천외고반, 동산고반 그 반이 있으니 그 반으로 보내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반이 몇 개가 중요한 거지 반이 있다는 건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있을 때 상위권 아이와 하위권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같은 학교니까 같은 데서 공부하는 건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해력이 다르고 필요한 게 다른데 그러면은 그 어떤 학교 뭐 동산고반이 있다. 동산고반이 몇 개 있는데요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요일에 2개 있어요. 월수금 화목도 이러면 또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뭐 신성고다, 신성고반, 뭐 부흥고다, 부흥고반 그거는 나중에 내신해야지. 저희는 그냥 레벨링은 이제 레벨에 맞춰서 해요. 예, 상위 레벨. 관양고도 쉬운 학교지만 잘해요. 그러면은 상위반이 있고요. 신성고도 못하면 하위반으로 집어넣어요. 여기서부터 끌고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쉬운 학교 가면은 귀 닫고 눈 닫고 저희만 믿어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안고 2년 전에 서울대 한 반에 3명 보낸 게 저희 학원에서 다 보낸 거거든요. 예, 왜냐면 학교 내신은 내신대로 알아서 하는 거고 수능 정시 예, 저희가 준비하고 최저 맞추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맞춰서 예, 좋은 결과가 일단은 예, 2년 전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믿어주시면은 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다음은 이제 일반고 선택 사례인데 우리 아이가 그래도 공부는 좀 해요 하는데 이제 고민되시는 거죠. 배경고, 부흥고 뭐 요 정도는 이제 많이 맞추실 것 같아요. 영어가 어렵대요. 그 학교가 아이들이. 그래서 영어랑 수학이 이제 상위권인데 이제 과학이 좀 약해요. 보통 과학이 약해요. 그러면 이제 부흥고는 아니니까 예, 요거는 이제 어디면 배경고거든요. 배경고는 자기주도 성향이 좀 강해야 돼요. 농담으로 아이들한테 그랬죠. 배경고의 장점은 이래요. 그 장점은 학원가에 가깝다. 이게거든요. 예, 끝나고 바로바로 왔다가 예, 아니면은 다른 이제 끝나고 학원 와서 질문도 하고 예, 상담도 하고 그러고 갈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은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요. 뭐 이런 그리고 많은 거를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예, 요게 단점일까 아니면 장점일까? 많은 건 안 시키니까 자기 공부할 거는 시간은 많아요. 오히려 부흥고는 바빠요. 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수행이래요. 수행해야죠. 수행 때문에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막 그런 게 조금 힘든 학교. 예, 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제 답 말드릴게요. 부흥고를 보내는 게 좀 괜찮습니다. 수학과학 괜찮고요. 예, 과학을 출발을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그래서 부흥고를 배제시킨대요. 뭐 그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돼서 이따가 이제 과학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예, 저희가 과학을 시작했어요. 예, 저희는 과학을 하더라도 이제 중학생들 영재고 아이들만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과학학원을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복불복이래요.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선생님 되게 좋은데 저희는 이제 영재고 그 부분이 이제 입시도 있고 그래서 고등을 못 건드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건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따가 잘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기중심 성향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또 질질질 흘리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이제 과중 같은 경우는 막 압박해서 시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 수행평가는 그래도 잘 챙기고, 예, 그리고 이 학생은 그러면 이제 수시 쪽이거든요. 예, 내신 교과쪽. 예, 그쪽으로 예, 부흥고는 좀 많이 보고요. 배경고는 이제 정시 쪽을 많이 봐요. 볼 때는. 그리고 신성고, 동안고. 학교가 좀 많이 차이는 한데 수학과학이 상이고 예, 국어, 영어 중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정시 도전하는 게 맞아서 이 학생은 신성고 보내는 게 맞아요. 예, 동안고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는 특기 케이스예요. 귀 닫고 눈 닫고 마지막 직전 대비까지 다 나오는 학생. 근데 100점일 줄 알았어요. 근데 100점이에요. 예, 근데 다음에 또 해요. 그냥 그 학교랑 상관없이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북가고 하려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공부를 막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대로 원래 그 떨어진 게 실수였고요. 원래 자기 성적대로 서울대를 간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과대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과대는 안 해요. 축소를 좀 해서 왜냐면 저희가 과대를 해서 현실을 딱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학원마다 좀 다르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약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 제가 상담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미적분까지 선행이 돼 있어요. 근데 아닌 아이들은 저기 이제 북가고 준비하는 아이들, 예, 경시했던 아이들은 수 원토까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장점이 이 경시를 했어요. 사고가 엄청 발달돼서 주는 대로 쏙쏙 받아 먹어요. 근데 그거는 선행인 입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고등학교를 딱 가서 주위의 학생들을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예, 이런 아이 이렇게 선행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대치해서 왔다 해도 믿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이거는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학원에서 좀 싫어할 얘기이긴 한데 학원을 3년을 보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원은 최대한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까지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을 퇴원시켰어요. 과천중앙고 전교 1등이에요. 걔는 와서 배울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다니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전교 1등 다니면은 좋아요. 걔 따라서 올 것 같죠? 저희는 못 온다니까요. 턱이 너무 높대요. 애들이 그냥 질려버려요. CMS 이 단어만 보면은. 근데 별로 아니거든요. 레벨에 맞춰서 잘하는 애는 잘하지만 못하는 애는 못한 대로 그대로 맞춰서 합류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아이들은 그냥 겁에 질려있는, 예,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예, 그래서 예, 전교 1등도 잘라요. 예. 근데 뭐 그게 맞거든요.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맞고 수학은 저희가 프로그램 1년 하니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정도는 돼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도 얼마 전에 9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인터넷 다운받아서 예, 고3 거 96점 나왔어요. 물론 한 문제는 찍었대요. 예, 그 정도 선행은 살려줘야 돼요. 근데 그 아이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이 아이가 1년 정도 됐을 때 수학을 컨디션 조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리스크 있는 과목이 있어요. 국어, 그리고 영어, 아니면은 과학, 특정 과학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땡겨 놓은 상태에서 그럼 배웠으니까 놔버리잖아요. 그럼 큰 문제가 돼요. 다시 그걸 안 배운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보시면은 저기 공통수학을 저희가 다시 잡아요. 아마 공통수학 많이 배운 학생들은 4번째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3번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요거 하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저는 고등부를 가르치지만 중1은 가르치진 않아요. 고3 거를 가르쳐도 중1은 안 가르쳐요. 예, 제가 전달해줄 부분이 그 현실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 이상적인 그런 게 있다더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행하는 모습과 지금의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달라요. 그리고
수학을 아이들이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수학을 못하는 부분이 이게 어디다 써먹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수원, 수투 막 이제 수능을 보면은 수원, 수투, 미적이 기본 선택적인 거거든요. 수원, 투는 공통, 미적은 선택. 근데 확통을 선택, 기하를 선택, 자유롭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미적을 선택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미적은 수원, 투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선행 파트를 보면은 아마 미적분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적분은 들었는데 내가 또 들어야 되냐. 저희가 해주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수원2를 들었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미적분을 과연 해도 될까? 해야지 수원2가 뭔지를 느껴요. 그러니까 미적분 할 때 놓으면 안 돼요. 근데 미적분 때 가끔 놔요. 왜냐면은 못 알아듣겠대요. 수원2 깨져 있으니까. 근데 수원2가 분명히 여기 미적분에 녹아있기 때문에 미적분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기서 그거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수원2를 선행해 놓은 상태들 저희가 특작으로 하는데 공통상황에서 과연 뭐를 배우고 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요. 예, 그럼 역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학년 때 물어보는 시험 출제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아이들이.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풀이도 좀 약간 고급스럽게 원래 고3 아이들이 더 잘 푸는 게 있잖아요. 빠르게 풀고 그런 스킬도 알려주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공통 수학하고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행 파트를 진행하고 선행은 저희가 보통 요번엔 미적분 만약에 이제 자사고 합격해서 가면은 어쩔 수 없고요. 그게 아닌 학생들은 이제 3월부터는 이제 다시 수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미적분하고 미적분하고 수투는 놓으면 안 돼요. 수어는 놔도 돼요. 수어는 3개 특정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수로고, 삼각함수, 수열. 분명히 다 못하지 않고 하나를 못할 거예요. 삼각함수.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 돼요. 나중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적분하고 수투하고 미적분은 계속 얘네들은 같은 거기 때문에 계속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활처럼 해놓으면은 수능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때 가서 수능 대비는 따로 하기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렇게 뒤에 쫙 있는데 아직 이제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통 수학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가 그 앞에서 저기 명칭이 이제 특작이라는 게 있어요. 특작 모의고사. 이 특작이 이게 문제집에는 계보가 있거든요. 보통은 잘 팔리는 이제 신사고 쪽에 셀이 있어요. 이제 약간 농담인데 센이 엄청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념 원리가 너무 쉬워요. 책이 그러다 보니까 개념 원리에서 약간 경쟁적으로 출판을 했어요. RPM. 근데 RPM 인기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센은 C단계가 좀 어렵대요. 근데 RPM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너희들이 침범했으니 우리도 만들겠다. 그래서 개념셀 만드는데 안 팔려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럼 B만 팔자. 그래서 개념 B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집이. 근데 저희는 그 특작이라는 것은 신사고에서 이 계보가 센 다음에가 1품이에요. 근데 1품 다음에가 있거든요. 그게 특작 모의고사인데 안 팔려요. 그래서 저게 절판된 그런 교재거든요. 오래됐어요. 근데 문제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걸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앞에 심화 개념 해줘요. 개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대신 아주 기초적인 거는 생략을 하죠. 그거 하면 지루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거 개념 해주고 나서 저희가 센을 한 번 더 돌리거든요. 근데 센은 푼 아이들은 2번도 푼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풀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 쳐다보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해서 미리 푸는 거를 저희가 원치는 않거든요. 배우고 선생님이 알려준 그 내용대로 풀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서 센이 과제가 보통 저희가 상하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0문제씩 나갈 거예요. 센은. 근데 지문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대신 미리 본인이 원래 성향대로 풀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한 3, 40개는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개념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은 HF 계열에서 실력 정석으로 다시 잡아주고 놓은 게 맞아요. 과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3월 달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센으로 질의응답 한 다음에 저희가 모의고사를 또 볼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냐면은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이제 평가원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내신 기출로 한번 보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약간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저희가 못 봐요. 그래서 저희가 다 편집해요. 그냥 4점짜리들만. 예, 그래가지고 막 때려 넣어요. 그래서 압박시켜요. 설명도 다 해줘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상위 클래스가 되면은 잘해요. 그러니까 올해 또 이제 매년 있는 아이가 상상고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상상고에서 연락이 아니라 예, 여기서 상상고 붙은 아이가 여기서 해놓고 상상고를 가서 예, 갔는데 이제 이번에 들은 얘기는 별거 없대요. 예, 수학 별로 못한대요, 애들이. 예, 근데 여기는 이 아이는 여기서 좀 괜찮게 한 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별로 못하는데 뭐 하니까 방학 때 갈 학원도 없대요. 그쪽 지역은 그냥 현행만 하지 위에 거를 못 해준대요. 그래서 집이 이쪽이니 집에 와서 여기서 프로그램 겪고 그리고 가면 되겠다라고 어머니께서 그래서 12월 20일 날부터 저희 출발할 때 합류하기로 했고요. 근데 그럼 이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냥 위에서 한 두 번째 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에 첫 번째 반이 더 잘하거든요. 예, 일단 테스트는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하든 어디서 공부하든 일단 실력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려면은 쉬운 거는 그냥 빼버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 1, 2번은 너무 쉬워서 지금도 다 맞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소모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 그런 걸 다 편집해서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어머니 나중에 성적표 드릴 건데 예, 저희는 그냥 어려운 것만 이번에 그 시험 본 거 있잖아요. 3회 그것도 예, 어려운 것만 보다 보니까 쉬운 것 몇 문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그렇게 떨어져요. 평균이 한 6, 70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쉬운 학교에서는 1등급 나와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이제 수능 모의고사 그게 조금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상고 그 학생은 80점대 나왔었어요. 그 성적표에 나온 그 점수 때. 예.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주중에는 2회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월금 선택하시면은 수요일날 미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목 선택하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미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미적은 저희가 이제 앞타임, 뒤타임 아이들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 아이는 미적분 한 번 했고요. 우리 아이는 수원특밖에 안 했고 이 아이들은 같은 반에 배정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교재가 이 수학의 바이블이 있거든요. 이 수학의 바이블은 정석이 실력 정석, 기본 정석, 성지 출판서가 아니라 이투수 학원에서 만든 교재예요. 근데 학원에서 필요하니까 만든 거거든요. 정석 비슷하게 개념 잘 돼 있고 문제도 이뻐요, 괜찮아요. 그리고 화성고 부교재예요, 쟤는. 그래서 출제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설명을 일단 하고 부교재도 저희 있고 그 대신 이제 요 개념서로 처음 듣는 아이들한테 무리하게 해서 압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공통수학이 어려울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이. 그래서 처음 배운 아이들은 딱 기본적인 거 그리고 수원2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만 전달을 해줄 거고 그리고 한번 배워서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 뒤에 연습문까지 건드리면서 압박을 해줄 거예요. 예,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이제 수원 과정이 있어요. 수투 과정이 있고 보통은 수원 수투가 안 됐으니까 이거 선택하시는 경우인데 이거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저희 프로그램상 겨울방학 특강이 1월 달부터 수원 실전이라 해가지고 심화를 또 한번 돌려줄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같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나가면서 일단은 착착 깨지고 예,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를 그래서 수원을 심화 실전으로 1월 달부터 뒤에서 조금 받쳐주면서 가요. 예, 그러면은 수원 잡고 공통수학 잡고 미적분 잡고 근데 이 수투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예,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수투. 예, 이렇게 가면은 큰 무리는 없이 까먹지 않게 선행을 쭉 당겨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학년 때 3학년 들어가기 전까지는 웬만한 심화서는 다 저희가 가르쳐요. 그리고 그때는 편안하게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학만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때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그때 다른 언어 예, 그때 치고 들어가도 국어 학원 원장님 아시는 분이 아는 분이 있거든요. 괜찮대요. 할 수 있대요. 물론 5등급, 6등급은 안 되고요. 보통 한 3, 2 정도 되잖아요. 그럼 끌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 그분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반대로 수학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재수를 해야 된다고. 4등급이 1등급은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고3이 4등급이 2등급까지는 맞춰봤는데 예, 여학생이 너무 좀 이해력이 좀 더뎌서 암기를 하면서 한번 물수능이 있었어요. 수학이. 그때 운 좋게 딱 턱걸이를 2등급까지 기적이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안 올라요.
예, 그래서 수학 올려놓고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 준비하시는 게 예,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선행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원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to10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겪은 학생들이 이제 올해 겨울 이제 2학년 들어가는 1학년이 2학년 가는 그 학생들은 계획을 짤 때 이 윈터스쿨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예, 아니면 러셀이라는가 이런 쪽을 이용하면서 저희 수업 시간을 빼버려요 그냥. 그렇게 잡으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윈터스쿨을 보내시면은 수학이 뚝 떨어져요. 다른 건 올라와요. 예, 수학은 더뎌요. 안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데 보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가 예, 핸드폰, 예, 유튜브 그런 것 때문에 보내신다는데 여기 다니는 애들은 다 해요. 그런 거.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기 때문에 아예 저기 가평이나 양평 막 그쪽으로 보내시는 게 그게 더 낫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오지예요. 예, 거기는 농구한대요. 예, 심심해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10to10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못해요. 아이들 방학 안 하기 때문에 1월 둘째 주부터 진행을 할 건데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관리를 하는 거죠. 저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뭐 보통 문제점은 뭐냐면은 선생님 개념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질문 받는 알바 선생님이 따로 있고 그러면은 이 사고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개념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아니라 저희는 개념하는 선생님이 수업하는 선생님이 질문도 받고 자습 관리도 다 하고 그냥 저희가 좀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게. 예. 그럼 질문도 올해는 되게 잘해요. 막 손 들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모의고사 실시하고 자기주도 학습하고 개별 진도 하고 TG반은 T솔루션이 뭔지를 아실 것 같아요. 근데 AP반 아이들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T솔루션이 저는 수업하면서 좀 답답한 게 학원을 왜 다니는지를 아이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수학을 잘하려고 왔지. 근데 내가 설명을 했지. 그럼 내가 한 대로 하면은 잘 되지. 근데 왜 네 맘대로 푸냐는 거거든요. 풀이가 자기 맘대로 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한 2년 전부터 만들었어요. T솔루션에서 수업이 끝나고 그날은 숙제를 절대 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 7층 이곳에 와가지고 그날 배운 거 선생님이 풀어준 거를 다시 그대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 숙제 그러면은 책 펴고 다음 문제부터 풀지 오늘 배운 거 다시 절대 안 풀어봐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알고 있는 대로만 해요. 이거는 학원 다니고 성적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예, 하고 근데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때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짠 그러면서 야 이랬잖아 내가 아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대로 풀리면 잘 풀어요. 얼마 전에 감동받았는데 뭐냐면은 저기 아까 96점 맞았다는 그 학생이 군포고 이신우라는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이 친구한테 막 설명해 주는데 제가 옆에서 봤어요. 어떻게 설명하나. 근데 저는 똑같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예요. 뭐 이러면서 이게 배운 대로 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다 돼요. 근데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자습이 아니고요. T솔루션이에요. 예, 요거 꼭 진행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날 배운 것만. 그러니까 숙제할 양은 분명히 집에서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해주고 숙제하라고 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작 문제풀이 동영상 특작이 좀 어려워서 제가 계속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저희가 뭐 발송도 하고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랑 의사소통 해가지고 예, 배부를 계속 진행하는 예,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10to10. 예.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12월 달은 저희가 그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5시 40분부터 10시까지 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1시 반까지예요. 이쪽에서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0to10이 아니고요. 10to11, 30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은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다 하는 10to10이다 라고 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교시, 2교시. 네, 이제 요거는 보통 지금 수업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방학 프로그램이 예, 오전 10시부터 와가지고 수업하고 자습하고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나서 점심때 1시부터 점심 먹고 특강하고 그리고 맘에 테스트 보고 저녁 시간 간단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9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고등부 선생님들 다 올라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제가 가르치는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는데 상관은 없어요. 예, 저희가 뭐 한 반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돌아가서 질문하고 풀어주고, 예, 그리고 풀어주고, 예, 나서 그게 끝났을 때는 아이들이 뭐 시간 한 3, 40분 나오면은 축제해도 되는, 그래서 11시 반까지 꼭. 근데 요거를 방해하시는 게 부모님이 방해를 하시거든요. 예, 왜냐면 오늘은 그냥 와라. 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어머니께서 약속이 있어서 너 오늘 와야 된다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엄마가 데스크로 연락 좀 줘. 그럼 연락을 와요. 예, 근데 너 간대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올 때가 됐는데. 막 그거는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빠지고 영상을 주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오프에서 자꾸 만나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 아이 눈빛을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예, 그거를 봐야 되고 그때 이거를 이해하려고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영상을 받으면은 좀 보다가 이따 보면 되지, 좀 이따가 이따 보면 되지, 미안해요 못 봤어요, 예, 그리고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 보완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로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가 문제가 되는 게 참 좋지만 잘 쓰는 애들만 쓰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 힘든, 예, 거기 때문에 T솔루션하고 오전자습 꼭, 예, 시행을 해주셨으면은, 예, 예,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이제는 저희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문자로 다시 발송을 해드릴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QR코드 이렇게 있으면은 11월 24일까지, 예, 하시면은 저희가, 예, 레벨에 맞게 반편성 해가지고 드리는데, 이제 그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학원 반 선택하시고 기준지 있는 클래스, 그러니까 이가 AP인지 TG인지 과거 입시반인지 외부생인지, 예,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이름하고 학교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반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행은 그 밑에 있는, 예, 선행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문의를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다 때려가지고 다 들어야 됩니다. 절대 그러진 않거든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추천해드리고요. 예,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은 전 추천은 안 해드려요. 예,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학원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예, 마지막 제출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11월 24일까지 반편성하고, 예, 그 중복으로 해주시면은 최근 마지막 게 일단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예, 하시고 만약에 의문사항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해서 열심히 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저는 그래요. 여기서 잘해서 간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일단 어느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와 잘했다, 저는 솔직히 그럼 당연하다, 아이들 보면은 그냥 그 정도는 갈만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직 못 들어간 학생, 뭐 재수한 학생들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상황도 있는데, 거의 웬만하면은 자기 원래 이 패턴에 복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방학 기간 일단 시작하는데, 좀 믿고 보내주시면은, 예, 제가 성심성의껏, 예, 좋은, 예, 결과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은 그 과학, 예, 권희석 원감님이 과학 프로그램 잠깐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됐는데요. 빠르게 할게요. 제가 원래 한 30분 하기로 했는데 10시까지로 어머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20분 남았어요. 제가 30분짜리를 10분 만에 끝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자사고 실장님이 또 30분짜리를 10분 만에 끝내실 거예요. 그죠, 실장님? 네,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 열심히 연구 중이실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할지. 반갑습니다. 저는 CMS 입시센터에 있는 원감 권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빨리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원래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는데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이제 저를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를 처음 보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리는 요 PT는 뭐냐면은 교육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교육부에서는 뭐 이것도 하고 한다면서 뭐 많이 바꾼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핵심은 요 4가지잖아요. 여기 4가지 중에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밀쳐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네 가지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아이들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어 수학 생략을 하고요. 탐구 영역으로 곧바로 갈게요. 자, 여기에서 왼쪽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아이들은 다 공통을 한대요. 문이과 공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통합과학을 시험을 본대요. 그런데 통합과학이 원투로 쪼개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이제 또 변할 거다. 이런 것까지는 어머님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2002년 개정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통합과학을 이제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뭐 대치나 목동이나 뭐 메인 지역에 가시면은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칭 자체가 틀려 먹는 거예요. 원래는 공통과학은 이거예요. 색깔도 굉장히 바랬어요. 그죠? 요거 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최소한 연세가 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게 바뀌어가지고 융합과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통합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생소하죠.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공통과학을. 그죠? 통합과학이랑 뭔 차이지?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요 통합과학을 한 권으로 배웁니다. 한 권으로. 그 한 권이 묶여가지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원투로 쪼개진 과목을 배우지만 바뀐 아이들은 원투가 사라지고 그거를 일부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가 방향도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식 이해 위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아이들은 지식 이해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도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입개편이랑 맞물려요. 그러니까 대입개편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교육과정을 재수를 한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 방식도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재수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3학년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대학교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언제 발표했냐면은 21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4학년도 입학 전형 예고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또는 뭐 경기도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를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면은 의대를 보내든지.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자료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발표한 게 두 가지를 발표했어요.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요. 이거는 뭐랑 맞물리냐면은 고교학점제랑 맞물립니다. 고교학점제랑. 그리고 두 번째 수능 탐구 응시영역 개편. 요거랑 맞물리는데 일단은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에서는 핵심이 요 세 줄이에요. 하나, 둘, 세 개. 아마 어머님들한테 자료로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에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냥 밑줄만 쭉쭉 쳐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전공연계 교과이수 과목이 있어.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안 해도 돼. 어디에서? 고교학점제에서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도 원서는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얘네가 뒤에다가 뭘 매달아놨냐면은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수시 모집에는 서류 평가에다가 반영을 한다 그랬고 정시 모집에는 교과 평가에다가 반영을 하겠대.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지원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반영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배워야죠. 그죠? 그러면은 권장 과목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자연과학대학이야. 자연과학대학교 보면은요, 물리학 전공했으니까 물리학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천문학 전공하고 싶대요. 대학교 갈 때. 근데 권장 과목에 물리 2가 있어요. 생뚱맞게. 생명공학 과학부로 가는데 화학 2를 배워야 된대요.
생뚱맞게. 그러니까 얘네가 말이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야. 아니 생명과학부로 가는데 왜 화학 여기 보면은 물리2 또는 화학2를 배우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연계가 되니까 배우라고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다른 거 공과대학교 보면은요 기계공학과예요. 물리2를 배워서 오래요. 권장 과목에는 여기 재료공학부에서는 2를 배워서 오래요. 대부분이 물리2예요. 그리고 이쪽은 권장 과목에는 화학2, 화학2, 생명2, 지학2 원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2 과목을 고등학교 때 배워오라는 소리입니다. 뭐에 따라서?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능과학탐구 응시영역 기준 개편입니다. 원래 서울대에서는요 1+1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능탐구에는 총 8과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과 기준으로 1, 2 해서 물화생기 해가지고 총 8과목이 있는데 서울대는 예전에는 물리원, 화학원 이런 식으로 원과정을 두 가지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면은 원서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 응시 조합도 응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수능이 완화됐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 4개 과목 중 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서 응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과학탐구 응시 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 점수를 부여한대요. 이 조정 점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1+1을 하면은요 조정 점수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 하나, 2 하나를 선택하면 가점을 3점을 주고요. 2 과목 2개 선택하면 가점이 5점이에요.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고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과학탐구 영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5점을 준다라는 것은요 2점짜리 한 문제하고 3점짜리 한 문제 맞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도 풀지도 않고. 그러니까 2문제를 맞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교 오려면은 2 과목 2개 선택해서 시험 봐라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 2, 화학 1, 2, 4개 중에서 반드시 선택하래요. 당연히 물2 아니면 화2 선택해야 되겠죠. 왜? 가점이 5점이니까. 그럼 모집 단위가 여기 있는 모집 단위예요. 의과대학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은요. 전공 연계 이수 과목 수강해라. 이 소리예요. 어디에서? 고교학점제에서.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과 수능은 2 과목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라. 이 소리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21년도에 나왔던 거거든요. 신문 기사입니다. 21년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수능 킬러 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21년도부터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까지 나왔냐면은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24년 육모입니다. 육모가 뭐 6월 모의고사예요. 전국 모의고사. 거기에도 지금 킬러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킬러 문제 없애라고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능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수도 못 푸는데 이거를 애들한테 왜 풀리냐 이거죠. 그래서 킬러 문항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능 부담이 완화가 돼요. 네. 결국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N수생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와, 된장.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은요, 올해입니다. 올해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5.3%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9학번이신 분, 96학번이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능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되면 93년도인가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1년에 2번 보게 했어요. 그리고 95년도부터인가요? 1년에 한 번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대입 개편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재수생이 38.9%까지 치솟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낀 세대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재수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애기들이 수능 볼 때는 재수생이 40%까지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재수생들이 늘어나면은 얘네들이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갈까요?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갈까요? 당연히 정시로 수능 봐가지고 많이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수시로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 거냐면 용인외대부고 2학년 지금 2022 학년도 아이들 성적입니다. 네.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거기 있으니까요. 자료집에. 자, 요게 3학년 거예요. 얘네들 뭘 배우냐면요. 고급 물리학 배우고 고급 화학 배우고 이게 선택 진로 과목이거든요. 좀 전에 앞에서 말씀 들으셨잖아요. 얘네들 A가요.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선택 교과가요. 심화화학을 배우는데 A가 100% 줘버려요. 네. 그럼 수시 원서를 쓸 때 대학교에서 볼 수 있는 거, 아, 심화화학 배우는데 와 A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교과로 가면 갈수록 A 받기가 점점 쉬워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2 과목을 배우고 그 이상의 과목을 배워가지고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과 이수 한 과목을 맞춰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상위 교과를 배우려고 그러면은 또 뭘 해야 되는데 미리 그 하위 교과를 배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상위 교과를 수강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실력을 만들면서 동시에 뭐도 같이 준비할 수 있으면 수능을 같이 준비할 수 있으면 앞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시와 정시가 실질 비율로 따지면 거의 1대1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동시에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이제 고등과학이에요. 이게 예전에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SAP를 그때 개강을 맨 처음 하면서요. 아, 이거는 원래 학원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독단적으로 내년 12월에 설명회 하면서 고등과학을 반드시 만들게요.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요. 네. 그럼 고등 선행을 해야 되니까 통합과학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흥고 기출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올해인가요? 올해 기출 중간고사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 여기 주기율표가 있고요. 여기도 주기율표 문제예요. 2학년 기출 문제입니다. 화학 원 기출 문제예요. 내신 문제가 똑같습니다. 네.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어차피 중복되면은요. 그 시간만이라도 아껴가지고 아이들 좀 더 빠르게 수능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넣어서 부모님들 보시라고 이것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과학 계통도 해가지고 중등교과에서 물화생지가 어디에 들어있고요. 통합과학에는 어디 파트에 들어가고요. 그게 나중에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직업원에 들어갑니다. 라는 계통도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예. 죄송해요. 찍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봤다고 치고, 자, 줄여서 뭘로 만들어 놨냐면은 중등과학 범위를 가지고 확장을 한번 해봤어요. 중등과학 범위를 가지고요. 중등과학 범위가요, 굉장히 쪼만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융합과학이 덮어져요. 그리고 그 융합과학에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구과학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뭘까요? 당연히 물리하고 화학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등과학에서는 물리화학을 할 겁니다. 네. 이제 다 찍으셨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넘기고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뭐 조간부터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지구과학원을 많이 선택을 했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과학탐구 영역 올해입니다. 올해 과학탐구 영역에서 고등학교 3학년 N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탐구 영역이 어딜까? 라고 봤더니 생명원하고 지구과학원을 선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제일 많이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등급 따기 쉬우려면은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당연히 생명원, 지학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은 바보들인가? 투 선택한 아이들? 아니죠. 얘네들이 진짜 잘 선택한 거예요. 왜? 대학교에서 그걸 원할 거니까. 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실제로 보시면 대학교에서는 보통 수능 점수를 보더라도 표준 점수로 많이 따지거든요. 그럼 표준 점수를 가지고 최고점, 그러니까 원 과목에서 최고점하고 투 과목에서 최고점의 차이를 봤어요. 표준 점수로. 봤더니 작년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 근데 올해 6목 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 과목하고 투 과목 봤는데 표준 점수로 바꾸니까요. 몇 점 차이가 나요? 17점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물리1하고 물리2를 똑같이 한 명 한 명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물리1도 100점 맞았고 물리2도 100점을 맞았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준 거야. 그랬더니 그 점수가 17점이나 물리2 한 아이한테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생원, 지원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작년에 제가 약속드렸던 주 1일 2시간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2시간 수업을 할 거고 30분 1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적을 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교재는 수능 특강 할 겁니다. 왜? CMS 다니는 아이들이요. 대부분 원과정은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3 아이들이 배우는 곧바로 수능 특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볼 거예요. 30분 봅니다. 30분 20문항 봐요. 왜? 수능에서 그렇게 보니까요. 수능에서 30분 동안 20문항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누굽니다. 이건 예시예요. 그래서 반평균이 몇 점인데 70점인데 애가 33점. 네. 이거는 제 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러면 속이 상하거든요. 조금 이따 10시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저도 미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33점 맞았어요. 와,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링크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보내드리면 그 링크로 이런 것들을 답답한 거를 여기다가 풀이를 하시라고, 쓰시라고. 그럼 선생님들이 전화를 드릴게요.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개강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3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총 17회를 통해 가지고 하루 주 1일 2시간 해가지고 끝낼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빠르죠. 근데 아이들 따라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못 따라오겠죠. 그래서 30분에 오답 및 질답을 시킬 거예요. 추가로.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30분 일찍 귀가를 시켜줄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애들이 공부는 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시간표입니다. 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시간표를 다 잡았어요. 물리, 화학 위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생명을 해야 돼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뒤쪽에 지금 대봉투에 보시면은 설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저기 앞에 계시는 실장님들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안내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주말과학 내년 8월까지의 컬이에요. 자, 그러면은 통합과학 내신은 언제 하는데? 내신 기간에 할 겁니다. 어떻게? CRMA로. 왜? 물리화학을 원까지 다 해놨는데 나머지는 외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중등과정처럼 똑같이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신이 끝나고 다음부터는 선택권을 줘야 돼요. 왜? 얘가 진짜 수능에서 무슨 과목을 배울지,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간 다음에 선택 과목을 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멘트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과학 시작에서요. CMS는 주말 과학으로 과학을 시작을 하고요. 고등 입시를 위해서 제가 G반과 SAP를 드리고 왔고요. 이제는 작년 10월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일부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드렸던 대학 입시를 위한 고등과학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걸 퍼줄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